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해줘갖고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한 거에 대해서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본선에서 경기를 잘 할 수 있게끔 예선 경기하는 기간보다는 더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태극마크를 처음 달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되고 초조하고, 더군다나 그 잠실운동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경기에서 출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선배님하고 경쟁을 해갖고 주전 자리를 깨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량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제 자신의 어떤 각오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그 청소년 대표팀과 국가대표에 발탁된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대외적으로 이제 일반 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85년도에 그 대통령배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했습니다만, 그 대회를 통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김주성이라는 선수가 이제 부각이 됐고, 그 대통령배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결과 또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결국은 월드컵 대표팀에 발탁까지 됐는데, 기존에 알려진 선수가 아닌 새로운 선수가 등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오히려 더 관심이 쏟아졌고 또 성원도 많이 해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표 선수 경력도 많지 않고 또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됐다는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고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그 당대 최고의 선수들인 우리 최고참이었던 차범근 선배님, 조강래 선배님, 박창선 선배님,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도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에서 같이 한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선의의 경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 자신의 어떤 축구에 대한 발전을 또 가져다 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팀의 어떤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월드컵에 참가했던 그 선수 구성 자체가 가장 어떤 신구의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최고의 어떤 멤버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험보다는 좋은 학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월드컵에 대한 그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고, 또 참가한 선수 자체도 세계 레벨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 선수로서는 그것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팀으로서는 그 당대 최고의 팀이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 또 최고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던 이제 마라도나 선수하고 같이 첫 경기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막 몸에 와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대표팀은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해서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또 아시아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또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런 각오라 그럴까?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경기에 그런 훌륭한 팀들 또 훌륭한 선수들하고 경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승패를 떠나서 저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또 좋은 그 경험이었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로 이제 평가됩니다. 일단 공격 선수로서의 어떤 스피드, 드리블, 골 결정력, 이런 모든 공격 선수가 갖춰야 될 그 모든 부분들을 갖춘 선수고, 마라도나 선수를 잡기 위해서 사실 김평석 선배님이 전담 마크를 시켰습니다. 근데 마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인 이제 허정무 감독님이 그 당시에 이제 마라도나를 전담 마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속에서 스타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젊은 선수를 기용한다는 거는 젊은 선수의 장점이 어떤 패기, 또 그 지칠 줄은 모르는 체력,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인정을 받아서 그 스타팅에 나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불가리아를 이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전은 우리 선수들이 좀 보다 좀 공격적인 그 형태로서 어떤 경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있었는데 사실 의외로 그날 이제 경기가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실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진 반면에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부가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역전골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도 사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1대1 비겨서 뭐 후회는 없지만 마음적으로는 이 경기를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컸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어진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체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경기에 대한 리듬을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그 초반에 너무 그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쏟아서 어떤 체력적인 부분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어떤 교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세계 레벨 팀들과 또 선수들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쟁력이 갖춰져야지만이 세계 무대,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대인 피파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고 또 팬들이 원하는 그런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이제 이 86년 월드컵을 통해서 이젠 내가 한국이 아닌 아시아를 넘고 또 세계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졌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프로에 입단할 시점에 사실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우리 동기 이제 김종부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스카우트 파동에 휩싸였는데 어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선수의 어떤 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또 지금같이 이제 에이전트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막중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큰 차원에서 배려를 또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선수 생활을 잘 끝낼 수 있었고 또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또 친한 친구고요. 김종부 선수는 대표 선수 시절에도 같은 룸메이트였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도 하고 김종부 선수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떤 김종부 선수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런 젊은 시기에 그런 그 결정을 하게끔 만든다는 자체가 선수로서는 큰 부담감이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김종부 선수 요즘 가끔 통화를 하지만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걸 또 경험 삼아서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우 로얄즈 팀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승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86년도 아시안 게임에 어떤 좋은 성적을 또 냈고 또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림픽에는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일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좀 많이 기대를 또 했습니다. 또 그 멤버들이 결국은 최상의 멤버들로 또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이제 대회보다는 그 올림픽에 대한 그 국민들의 기대 또 우리 선수들 자체도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어떤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준비를 했어요. 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태릉 선수촌에서 또 피나는 훈련을 또 했고 투자하는 시간 또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 이런 거를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컨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초조함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득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결국은 수비 안정적인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배치를 하고 형태로 전개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에 실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팀이 최강의 어떤 최상의 팀이었고 최강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아시아에서는 증명을 했었고
전 세계 축구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뭐 종이 호랑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 뭐 빅리그에 뛰는 선수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벽을 놓고 했다는 것이 두 번째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90년도 월드컵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승부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 세계에 한번 노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목표 의식을 갖고 이제 대회를 참가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90년 월드컵에 대한 무대 자체가 나를 평가할 수 있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경기장에서 승패는 선수들이 메인 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물론 이제 경쟁 의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자기 발전이나 팀 발전에 의해서는 경쟁 의식이 없으면 팀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순우 선배 같은 훌륭하신 분들하고 난 최 선배님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적으로 경쟁 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가 있다는 게 결국은 자기 발전에 어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면 됐지, 저는 절대 부정적인 시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전혀 이제 국제 무대의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 갖고 기량들이 일취월장할까? 뭐 짧은 기간이지만 선수들이 어떤 세계 축구 수준의 어떤 그 적응력이 차츰차츰 향상된 것이 결국 이제 마지막 경기도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기량들을 사실은 끌어올리질 못했어요. 세계 무대에 노크를 하려고 그러면 나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입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대한 그 표현을 못했던 것이 결국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고.